동물 중에서 이렇게 먹을 거 잔뜩 미리 먹어놓고 쌓아놓는 동물이 있대요.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호딩 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우울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정말 32평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집에 초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32평에 온 짐이 가득 쌓여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본인은 요 구퉁이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침대에 너무 물건이 쌓여 있어서 베란다로 가려면 이쪽도 막혀 있고 이쪽도 물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벽을 붙들고 창문으로 넘어가는데 미끄러질까봐 이거 웬만한 언덕산입니다. 언덕입니다. 이렇게 붙들고 베란다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너 심리치료를 받아봐라 이랬더니 자기를 정신병 취급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호딩 장애라고 합니다. 호딩 장애. 예. 동물 중에서 이렇게 먹을 거 잔뜩 미리 먹어놓고 이렇게 그냥 쌓아놓는 동물이 있대요.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호딩 장애라고 합니다. 뭐 애니멀 호딩, 물건 호딩, 컬러 호딩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우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 나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물건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세가 드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물건 가면요 지나가다 선풍기 날개까지 주워다가 쌓아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게 음료수 뚜껑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라도 있어야 덜 불안하고, 또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 집착, 또 현실에서 얼른 멀리 떠나고 싶은 현실 도피,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는 거랍니다. 딱 들어가서 편안한 공간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 정리. 버릴 건 버리고 한 20년 30년 된 거, 아주 20년 된 영수증도 안 버리는 집도 있고요. 아니 애 100일 떡을 여태 안 버린 분이 있대요. 애가 22살인데 냉동실에 애 100일 떡이 아직도 냉동실에 있답니다. 또 애 신발 주머니, 아니 25살 된 애 신발 주머니, 초등학교 1, 2학년 때 들었던 1학년 2반 무슨 신발 주머니, 실력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거 정리하고요. 공간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단은 주변 정리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변 정리. 공간의 중심은 사람인데요. 들어간 물건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하나를 사오게 되면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집집마다 이 죽그릇 없는 집이 없고요. 일회용 우리 햇반 그릇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것부터 해갖고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마음 정리예요. 마음 정리.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작년에 못한 걸 계속 고민하면서 작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또 후회 덩어리가 되거든요. 제 아는 분 중에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후회 연속일 텐데, 그때 몰랐던 걸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아는 거를 또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요. 어제 일은 어제 일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인간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싫어서 가는 분들에게 너무 연연해 갖고 하지 말고, 노력은 물론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얽힌 실타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버린다. 두 번째는 풀다가 잘라버린다. 세 번째는 끝까지 푼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2번에 속해요. 풀다가 잘라버린다. 이거는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딱 상대방 모르게 절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은 하되 인간관계 회복이 전혀 될 기미가 안 보이면요. 딱 상대방 모르게 단절을 하고요. 지금 있는 사람한테 성의를 다 보이는 겁니다. 또 마음의 정리,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정리하시고요. 또
다음은 사람 정리.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침 동안은 기분 좋은 사람과 해라. 아침에 딱 전화했는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죽지 못해 살아. 얼른 전화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죽지 못해 사는 친구랑 통하게 되면 세 가지 나쁜 점,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심각하게 사는 거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민의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랍니다. 해결이 되는 고민은 불과 4%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밤새 끌어안고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웬만하면 좀 빈틈이 있이 즐겁게 재밌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딱 먹으려고 보니까 돌이 들어있어요. 야, 주인 바꿔. 뭐야? 자장면에 돌이 들었잖아. 그랬더니 중국집 사장님이 어머 축하드려요.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이 이벤트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고객은 돌 이미 나왔고요. 탕수육 한 그릇 먹는 게 낫고요.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 고객을 탕수육으로 입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좀 웃겨드리려고 어머 선생님 섬이 있으신가 봐요. 아닌데요? 섬 없는데요? 아, 핸섬 이랬어요. 핸섬.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었거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강사님도 여기에 풀 묻었네요. 이래요. 그래서 풀이요? 이랬더니 뷰티풀 그러는 거예요. 그분 덕분에 정말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냥 인상 쓰고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웃고 나면요. 마음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안 될 일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재밌게 살자, 웃으면서 살자, 매일 만나서 지적질하지 말고 웃음 한번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60년 넘게 살았는데 60년 넘고 나니까요. 제 스스로가 좀 착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강사로 25년 활동하면서 어느 날 전화를 못 받으면 내가 전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올 강의가 남한테 들어왔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달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2년이 되면 들어오겠지. 또 아니면 딴 사람이 또 강의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 스스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강의 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이의 생각을 많은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밤새 고민하고 본인을 달달달달 볶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을 아주 괴롭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사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